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우리 데일리 디펜스는 흥미로운 그런 국방 소식을 다각적으로 분석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대만을 끌어안는 미국, 그런데 한국은 소외되나?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만을 끌어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수교, 우리도 그랬지만은, 그러면서 대만이 사실은 미국과 단교를 했고, 우리도 대만, 대사관이 중국이 사용하는 바로 그냥 그런 조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미국이 대만을 끌어안는다. 이거는요, 지금 이 대만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인 F-16V 전투기입니다. 대만 공군은 원래 F-16AB형,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형 F-16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업그레이드하고 개량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반대를 하죠.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이 1997년도부터 중국의 반대로 인해서 그 어떤 신무기도 도입할 수가 없었던 불행한 나라입니다. 20년 동안 신무기를 도입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무기를 도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피닉스 라이징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대만 공군이 현재 F-16 전투기, 초창기형 F-16 전투기를 1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115대의 F-16 초창기형을 최신 사양으로 개량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공군도 대만 공군처럼 A사 레이더로 우리 그 초기형 F-16CD 1980년대 후반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그 F-16CD형을 그렇게 업그레이드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만도 여기에다가 A사 레이더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해서 블락 60급 성능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공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투기는 블락 52 클래스입니다. 이 블럭이란 것이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형입니다. 신형이라고 하는 것은 성능이 좋다라는 말이죠. 현재 이 F-16은 미국 공군도 주력으로 사용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좋은 전투기인데,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이런 데서 블락 60급 전투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전투기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가지고 있는 블락 60급 그런 F-16인데, 이 대만도 자기네들 전투기를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한다. 대만의 전투기는 그래서 이제 미국제 전투기를 도입을 못하니까 대만이 마지막에 프랑스제 미라지 2000 전투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얼마나 이 미라지 2000 사업에서 신의를 못 지켰냐 하면은, 중국이 이제 반발을 하니까 프랑스가 사실은 이 미라지 2000의 소스 코드라든지 이 정보를 소스 코드는 아니죠. 하여튼 각종 정보를 중국에게 제공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상대국 전투기 능력을 알고 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미라지 2000이 전혀 겁나는 존재가 아니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대만은 20년을 보내오다가 최근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F-16 전투기를 최신형으로 개량하는데 성공을 했고, 115대인데 해마다 한 20여 대씩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 5년 정도 사업을 해서 최종 업그레이드를 마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10월 21일 날, 며칠 전이죠. 10월 21일 날 첫 전투기를 이제 인수하게 됐습니다. 대만의 주장으로는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죠. 젠 20을 상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J10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J11 중국이 러시아의 수호이 27 그런 카피한 전투기인데요. 그것도 충분히 상대하고도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강력한 전투기로 탈바꿈했습니다. 중국이 당연히 반발하겠죠. 자, 그러면 대만이 이것만 하고 마냐? 아닙니다. 이제는 본물 열리듯이 지금 이제 미국제 무기를 쇼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대만에는 제가 며칠 전에 데일리 디펜스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린 내용인데, 우리 한국 육군의 M48 전차 있지 않습니까? 등판각도 20도도 못 올라가고, 시속 20km도 안 나오고, 40-50년 된 전차, 그런 전차를 대만 육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만 육군이 정말 한스럽죠. 그리고 2차 대전 때 쓰던 탱크를 아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미국제 M1A2 에이브람스, 미국 육군이 쓰고 있는 가장 최신형 탱크인데, 그 전차를 지금 200여 대
도입하는 것을 미국이 승인했습니다. 이제 대만은 사실은 뭐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중국의 해병대가 쫙 해서 이 대만 해협을 가로질러서 대만에 상륙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왜? 무기가 워낙 구식이다 보니까. 그런데 미국의 이런 M1 전차가 만약에 도입된다면 상륙을 하더라도 충분히 격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어쨌든 이 M1A2 전차 200여 대 도입을 미국이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F-35B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죠. 이 F-35B 전투기를 대만 국방부장이 미국에게 우리에게 좀 팔 수 있냐라고 부탁을 했는데 미국이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F-35B 전투기가 대만에 도입이 되면 중국의 J-20 뭐 이런 것들도 감히 함부로 대만 해협에 접근하기가 힘들겠죠. 엄청난 능력의 전투기이기 때문에요. 또 대만도 또 사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으로서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비오듯이 쏟아지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격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사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것이고 대만이 독자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의 어떤 항공기나 미사일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페이브4라고 하는 한 5,000km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사드까지 더해지면은 대만의 대공 방어력 그리고 탄도탄 여격 능력이 완전히 뭐 한 차원 다르게 올라가 버리겠죠. 그리고 또 대만 해군은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잠수함이 2차 대전 때 쓰던 60년 넘은 잠수함 하나 포함해서 2척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의 상륙 전단들이 대만 해협을 건너오는 것을 잠수함들이 숨어 있다가 어뢰로 공격해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막아내야 되는데 잠수함 전력이 워낙 낡았다 보니까 뭐 이제는 그건 거의 뭐 물 건너간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중국과는 군사적으로 과거에 뭐 장제스 총통이 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대륙을 회복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중국군이 넘어오는 것조차도 이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버렸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미국에게 차세대 잠수함을 좀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더니 미국에는 사실은 디젤 잠수함이 없어요. 미국은 전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죠. 핵 잠수함이죠. 그래서 미국이 동맹국들이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들을 평가해서 대만에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동맹국들은 뭐 일본, 호주,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디젤 잠수함을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호주는 조금 능력이 좀 떨어지고 좀 애매한 위치에 있지만 어쨌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지금 대만 근처에서 잠수함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들고 있는 209급 잠수함, 이 장보고급 잠수함이죠. 이게 이제 팔릴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신속하게 부인했죠. 왜? 중국이 싫어하니까요.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우리는 이 대만에게 잠수함을 팔지 않는 것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 국방부의 부인을 해서 뭐 그렇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개발한 제즘이라고 하는 장거리 공격 미사일과 더불어서 거의 동시대에 개발한 폭탄인데요. 장거리 유도 폭탄이에요. 미사일과 폭탄의 거의 뭐 합성 어떤 무기체계인데 사정거리가 무려 120km 나되는 활공형 유도 폭탄입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이걸 이제 또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이 전투기도 가지고 또 좋은 전투기에 이게 이제 F-16에 실리거든요. 좋은 전투기에 또 강력한 장거리 유도 폭탄에 그리고 중국군이 대만 해협을 건너려고 하면은 수중에서는 아주 우수한 그런 이 잠수함을 통해서 어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만약에 상륙하면은 이 M1A2 전차 같은 강력한 전차로 또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AH-64E 가디언, 아파치 가디언 헬기 우리 육군도 36대 도입했는데 이거 30대를 대만이 도입했습니다. 우리도 이 아파치 헬기를 가지고 북한의 공기 부양정들을 격파하는 임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롱보우 레이더 아주 능력이 좋죠. 한 10km 내에 있는 한 1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중국 해군 함정들이 넘어오는 것을 아주 제공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강력한 그런 군사력으로 대만이 거듭나게 됐습니다. 대만은 미국에게 전략적 가치가 아주 큽니다. 거의 뭐 불침 항모라고 할 수 있죠. 중국 코앞에 있는 불침 항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만의 페이브4라고 하는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한번 보시면은 중국 대륙 전역이 탐지가 다 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사드를 갖다서 같이 합해버리면은 이거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ICBM 기지 다 보이는 것이죠. 사드를 우리 성주에다 갖다 놓으면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기지인 이 시안 부근이 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 성주에 배치를 하려고 미국이 사활적으로 우리에게 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만에 배치하면은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죠. 또 대만에는 윈펑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사정거리가 20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베이징까지 그리고 중국의 주요 어떤 그 영역이 전부 타격권에 들어옵니다. 이런 대만을 미국이 군사적으로 끌어안게 되면 지금 그 미국이 일본과 함께 통합 방공사령부를 이제 꾸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대만까지 집어넣는다면 정말 중국을 완벽하게 미사일 방어 체제로 에워싸게 돼버리는 그런 형국이 돼버립니다. 뭐 축하를 해야 될 일 같은데요. 대만에게 보면은 그런데 저는 이제 우려가 이겁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왜? 중국이 미국에게 대항을 하는 패권 국가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가만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금 포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1962년도에 이 캐시미르라고 하는 이곳에서 국경 분장해가지고 인도가 중국에게 처참하게 깨져버렸죠. 작년 10월 달에 요 부탄과 네팔 그리고 요 사이에서 둥랑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중국하고 또 전쟁할 뻔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또 꼬리 말아버렸죠. 아직도 안 되니까. 또 러시아하고 되게 친합니다. 인도는. 그런데 이 인도를 전략적으로 미국이 완벽하게 지금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 서쪽으로 딱 가면은 이 스리랑카는 지금 또 중국이 지금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미얀마가 있습니다. 미얀마 과거 공산국가였지 않습니까? 버마. 그런데 이걸 아웅산 수치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포섭을 거의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미국 품으로는 들어가지 안 했지만 어쨌든 곧 미국의 이 대중국 포위망에 들어가서 강력한 어떤 하나의 축을 구성해줄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미얀마고요. 그 아래 이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미국하고 전쟁을 했지만 바로 미국과 전쟁이 끝나자마자 중국이 베트남을 쳐버렸죠. 베트남이 캄보디아의 그 폴포트 정권을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한 것을 빌미로 해서 왜 내가 지금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는 캄보디아를 감히 너희들이 건드리냐 해가지고 베트남을 침공했습니다. 그게 바로 중월 전쟁이죠. 그리고 지금 베트남 앞바다에 있는 베트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서사군도, 파라셀 군도라고 하는데 그걸 중국이 강제로 병합해버리고 거기에 있는 섬 중에서 영흥도라고 하는 섬에다가 이만큼 활주로를 깔아버리고 거기다가 전투기까지 배치해버렸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열받겠죠. 그래서 이 베트남이 미국과 처절한 전쟁을 했지만은 바로 지금 미국의 이 대중국 포위망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 두테르테 같은 경우 아주 괴짜 대통령인데 이 두테르테가 바로 처음에는 반미 좀 행보를 걷다가 지금 이제 이 남중국해에서 여러 가지 영토 분쟁하는데 필리핀, 루손섬, 팔라완섬 그 앞에 있는 바로 코앞 영역까지 중국이 자기네들 영해라고 하니까 두테르테 아무리 반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도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필리핀도 미국에게 대중국 포위망에 편입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지금 영국은 본토에서부터 지금 여기다가 서덜랜드, 이런 알비온, 이런 호위함들 보내가지고 상륙함 호위함들 보내가지고 항행의 자유작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지금 영연방 국가들 전통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일본과는 제가 항상 지금 미국과 군사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대신을 지금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대만까지 여기다가 안아버리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이 될 것이냐. 굉장히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 돼가고 있고, 어쨌든 이 지도만 보시더라도 2중, 3중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포위망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입니다. 자, 그런데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정세를 똑바로 봐야 된다. 미국 편에 어떤 나라들이 서 있습니까?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인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대만, 이런 아시아, 그리고 유럽, 이 영연방 국가들 다 포함해서 완전히 미국 편에 서서 중국에 대항하면서 중국의 포위를, 중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이 되겠죠. 최근에 저는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영문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주식 지금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전문가들도 한번 유튜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국 편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북한하고 러시아가 서 있습니다. 북한하고 러시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게 지금 국제정세를 똑바로 읽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죠. 국제정세를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이건 뭐 이 그림만 봐도 지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팡질팡 길게 하다가는 정말 경제적으로 우리 무역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무역하지 않고 대한민국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과 우리가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이런 쪽에 혹시나 선다고 오해를 받게 된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국제정세를 똑바로 보고 우리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취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국익을 위해서 스탠스를 빨리 정하고 똑바로 그 위치에 정자세로 설 필요가 있는 시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소식 마쳐드리겠습니다. 대만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